이렇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고 이제 좀 개별적인 다른 질문에 대해서 넘어가자면 누적 복습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공부해야 되는 과목 수가 너무너무 많고 이게 정말 다 까먹거든요.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공부량이 많고 너무 다 까먹어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누적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까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적이라고 하면 진짜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누적한 양이 엄청 많아질 텐데 공부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신에 저는 CPA 공부가 약간 이렇게 손에 스크래치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스크래치를 한 번 내면 기본 강의 한 번 들은 거거든요. 아무것도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걸 했었나? 나중에 싶거든요. 결국엔 회독술을 들어가면 이 같은 곳을 계속 긁으면 결국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나중에 흉터가 지고 그래서 알잖아요. 이 부분이 어딘지. 그런 것처럼 한 번 그었을 때 금방 없어지는 그 상처. 이거 한 번 내가 그었는데 없어졌어.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 다 긁고 나서 돌아와서 이렇게 또 긁어야지.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멘탈에도 그렇고 공부에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누적 복습이라고 하면은 강의 들을 때 당일 거 복습하기 전에 바로 전날 아니면 바로 전 강의에서 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복습을 쓱 하고 이제 당일 복습을 시작했던 거 그 정도로 이제 누적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은 뒤에 지나간 거는 저도 매몰되고 너무 신경 쓰였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엔 필요한 거는 빠르게 회독해서 회독하는 그 쿨타임을 짧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경주마처럼 뒤는 조금만 보시고 무조건 달려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 노트도 만드셨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요약 노트는 솔직히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 많은 양을 시간을 조금 낭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저는 오답 노트를 했던 게 오답 노트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이날 아마 세법, 경제 이렇게 공부를 했나 봐요. 그러면 그날 문제를 풀면서 내가 또 틀렸네 진짜 나 이거 또 못 외우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짜르르륵 적어요. 적고 경제 공부할 때는 나 이 부분 또 헷갈렸네 이런 것들을 짜르르 그냥 적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뭐 이 과목을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맞아 어제 이랬었지 저거 저랬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날에 상법, 잼관 이렇게 했나 보죠? 그래서 상법 뭐 공부하면서 또 막 적어요. 틀렸던 거. 그리고 잼관도 공부하면서 틀렸던 거 막 적어요. 다음 날에는 이제 그 전날 공부하면서 써놨던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쓱 읽고 나 어제 이런 거 틀렸었구나 하고 넘어가고 그날 거 공부하면서 또 적고 이런 식으로 얘도 약간 누적? 복습한 거랑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시험 거의 닥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내가 어떤 거를 틀렸었는지 어떤 거에 취약한지 어느 정도 좀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쓰는 게 좀 비슷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패드로 넘어가가지고 이거 재무회계 오답 노트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원별로 뭐 재무제표 부분, 수익 부분, 건설계약 부분 이렇게 해서 그 단원별로 내가 맨날 틀렸던 뭐 보시면 이제 소매제곱법 왁구를 맨날 틀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왁구를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적어놓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잘 외워졌다. 그러면은 이 아이패드 삭제를 하고 또 나중에 또 틀렸다 하면은 또 까먹었네 하면서 다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맨날 틀리고 마지막까지 잘 못 외운 부분만 남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나중에 인쇄를 해서 시험 당일날에 이 파일을 봤었어요. 이런 느낌으로 요약 노트라면 요약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질문으로는 학원의 장단점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학원은 단점이 전 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도가 인강으로 듣는 학생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느려요, 진짜. 아무래도 인강은 배속해서 듣기도 하고 6강은 듣는 게 보통인데 인강 듣는 학생들은 학원은 3강? 밖에 없을 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진도가 느려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나 아니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길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짜여진 길을 걸으면 사실 그거보다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장점이 있죠. 저도 사실 원래 인강을 들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학원 다닌다고 하니까 막막하고 친구랑 같이 공부하고 싶고 해가지고 제가 아마 개강 하루 전인가에 그냥 덜컥 결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도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학원에서 자습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보고서 동기부여도 많이 얻고 또 선생님한테 직접 강의 끝나고 달려가서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시판은 글 안 써도.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장점이긴 했어요. 저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남들 보면서 내가 쟤보다 오래 앉아 있어야지, 내가 쟤보다 막 먼저 와야지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많이 얻는 타입이라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됐고 책도 바로바로 살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냐 아니면은 스스로의 의지를 못 믿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저울질하셔서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공부 루틴, 공부량, 기상, 취침, 뭐 쉬는 날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공부량은 초기에는 이제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순공 시간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고 기억나는 건 이제 하루에 뭐 한 과목만 강의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나머지 혼자 자습할 때 순공 6시간 정도는 넘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8, 9월부터는 하루에 최소 12시간? 에서 많으면 목표는 13시간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기상 취침은 학원 다닐 때는 6시 반쯤에 기상해서 7시쯤 넘어서 나갔나? 그리고 막차 타고 들어왔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취할 때는 뭐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기상을 해서 6시 반에서 최소한 7시까지는 도서관에 딱 앉아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 도서관이 11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공부 시작했을 때는 일요일은 진짜 거의 무조건 쉬었던 것 같고 토요일도 좀 일찍 끝내고 나올 때도 많았고 졸업사진이나 아니면 뭐 축제 가는 거나 이런 것들 예외사항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학원 수업 빠진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놀다가 공부하다 했던 것 같고 유튜브 촬영도 그때까지는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 갈수록 이제 점점 공부량을 늘려서 9월부터였나는 일요일만 쉬는 걸로 바꾸다가 그것도 좀 불안해서 일요일 반나절 쉬기로 바꾸다가 나중에는 일요일 늦잠 자기 이런 식으로 공부량을 늘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 잘하는 꿀팁도 물어보셨는데 이건 진짜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했던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아까 그 오답노트처럼 내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내가 누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왜 이렇게 높이 있을까? 여기 상법 노트 보시면 스티커, 포스트잇이 엄청 붙어있거든요? 얘는 제가 여기로 옮긴 거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원래는 여기 앞장에 붙어있었어요. 제가 늘 헷갈리고 틀리는 부분들을 제가 포스트잇에 따로 정리를 해서 얘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써온 공부법이거든요.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놓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늘 읽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맞아.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더 자주 볼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좀 스스로 만들려고 했고 감사도 보시면 이렇게 막 붙어있죠? 저는 모든 걸 구조화해서 암기를 하는 게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사진 찍듯이 이렇게 표로 암기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 표에서 어느 구역에는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표에 여기 자리가 거기니까 그거였나 보다. 이 표는 사실 요약본에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건데 제가 혼자 공부할 때도 이런 느낌으로 스스로 정리해서 외우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하다 보면 선생님은 이거 두 개가 헷갈리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이거랑 이거가 너무 평소에 헷갈려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요약본이나 정리표에다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 더 추가를 해가지고 비슷하거나 헷갈리는 그거를 묶어서 한 번에 구조화해서 외우는 느낌으로 뭐 여기까지 없었어도 제가 이렇게 이 표에 추가해서 넣어서 표도 새로 만들고 하는 식으로 구조화하기, 헷갈리는 거 비슷한 거는 스스로 묶어서 구조화하기 이런 방식들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안 맞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양한 걸 시도해 보시면서 자기에 맞는 공부법을 발견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사용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 저는 약간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던 게 승부욕이 좀 세가지고 남들 다 이 정도 하지만
나는 더 해야지. 그런 게 너무 세니까 사실 막 공부할 때 핸드폰 보면서 순공 시간 없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잘 안 봐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뭐 핸드폰을 원래도 안 보는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돼야지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게 더 클 수 있도록 뭐 도서관이나 공개된 학원 같은 곳에서 공부하는 그런 환경 자체를 스스로 만든 거죠. 그런 게 별로 자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는 아예 핸드폰 꺼놓고 가방 안에 넣거나 아니면은 자습할 때 다른 친구한테 내 핸드폰 잠깐만 맡아줘 하고서 이제 자기 자리로 자습하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아니면 뭐 공부할 때 타임랩스 찍거나 하는 식으로 핸드폰 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순공 시간 확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셨는데 밥을 먹으러 나가서 밥 먹고 이빨 닦고 들어와서 앉는 것까지 1시간을 넘기면 죽는 병이 있었어요. 진짜 강박적으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생도 그 병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인 2명이랑 해서 넷이서 밥을 먹는데 그날 진짜 밥이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때부터 막 둘이 막 안색이 안 좋아지면서 어떡하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나머지 2명의 지인이 너네 먼저 가라 해가지고 진짜 밥 먹다가 둘이서만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막 공부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늦게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늦게 일어나면 그만큼 순공 시간이 없어졌으니까 밥을 안 먹고 빵으로 때우면서 그냥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핸드폰 답장도 절대 안 하고 화장실 가는 길, 이빨 닦는 시간 이때 몰아서 한 번에 했던 것 같아요. 뭐 사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냥 밥 시간에 갔다 오고 밥은 공차로 때우고, 강박의 끝판왕이어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까지 순공 시간에 집착하시는 거는 사실 전부 비추드리는 공부법입니다. 이렇게 의지가 생겼던 이유가 처음에는 일단 제가 입시 때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입시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저는 항상 뭔가 노력을 70%만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입시 때도 사실 제가 고려대에 입학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연세대 2장이랑 서울대에 1장 떨어지고 심지어 수능까지도 원래 망친 줄 알았어가지고 진짜 재수를 하겠구나 라고 거의 생각을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할 걸 하는 후회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 CPA에 들어가기 전에 얘가 정말 떨어져도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공부해야지 하는 다짐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그런 의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멘탈 관리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멘탈 관리를 진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멘탈이 제일 약해서 늘 항상 쟤는 어떡하냐 하는 그 걱정의 대상이었거든요, 저는. 손도 그때 엄청 뜯어가지고 불안해서 맨날 손에 피나고 손톱 변형도 오고 지문 인식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막 역류성 식도염도 와가지고 진짜 시험 이틀 전에 응급실도 막 갔다 올 뻔한 적 있고, 그래도 뭐 어떻게든 지어짜낸 꿀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예 나가 있거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도서관을 떠나서 뭐 카페라든지 집이라든지 장소를 바꾸는 한이 있어도 공부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제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멘탈이 너무 안 좋아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 수험생활 때 제 옆을 지켜준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 관리 라고 하면 그래도 제가 주에 하루 정도는 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얼마나 재밌게 놀지, 막 무슨 옷 입지 막 이러면서, 아니면은 뭐 잠깐 핸드폰 할 때 도서관에도 좀 예쁜 트레이닝복 입어야 기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쇼핑하는 거? 그 정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아마 멘탈 관리에 대해서 조언한다고 영상에 말하면 진짜 주변 사람들이 말이 되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체력 관리, 운동, 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영양제는 먹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체력 관리는 솔직히 한 건 없어요. 근데 제시를 한다면 운동을 진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할 때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짜 생리도 끊겼고 잠을 못 자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에 막 반점이 올라오더라고요. 소화불량 때문에 막 밥 먹은 다음에는 앉아서 공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체력이 진짜 안 되니까 어떻게라도 버티려고 나중에 동차 때가 진짜 제일 힘들거든요, 체력적으로는. 그때 막 몬스터 먹고 커피 2잔씩 먹고 비타오백 맨날 사 먹으러 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영양제를 먹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B, 오쏘밀, 글루콘 이렇게 먹어봤었는데 솔직히 막 유난히 도움이 됐던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있으면 먹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글루콘은 효과를 봤다는 친구들을 많이 봐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수험생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간관계 유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외롭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셨는데 약속은 이제 그 공부할 때 쉬는 거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 동기들은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 찾아와가지고 뭐 같이 1시간 안에 빠르게 밥 먹거나 아니면 뭐 응원하는 간식 같은 거 주워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아무래도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지인들이 많았어요, CP를. 그래서 그 지인들끼리 으쌰으쌰 하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돈독해진 사람들도 있고 해서 막 인간관계가 엄청 멀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동차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 반년 동안 엄청 만나고 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많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저는 특히 심지어 고시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고시반 지인들 덕분에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확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고시반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완전 추천합니다. 저는 진짜 고시반을 들어간 게 그 시절에 몇 안 되는 축복 중에 하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고시반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도움받은 거는 공부하는 고정 자리가 생겼다? 그 정도밖에 없긴 한데 진짜 고시반에서 만난 언니, 오빠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공부할 때 스트레스도 같이 해소하고 위로도 진짜 많이 받고 유일한 즐거움이 제 고시반 사람들이랑 놀고 이런 것들이어서 저는 고시반 정말 너무너무 추천해요. 아무래도 고시반에서 친해진 지인들도 거의 대부분은 이제 회계사라는 진로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막 입사하고 나서의 커리어 뭐 이런 고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돈독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사바사인 게 제 친구는 고시반에 들어가가지고 생활의 결이 맞지 않는 친구를 만나서 약간 좀 다투고 막 퇴소까지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사바사인 것 같다 하는. 그리고 또 공부 비용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공부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제가 들은 인강 결제 내역을 한번 봤거든요. 1차 준비할 때는 종합반 금액이 210만 원이었고 객관식이나 아니면 뭐 정부회계 그런 세부 과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추가로 결제한 게 14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들은 것만 357만 원이 1차 때 들었고 동차 때는 원가관리 연습서 27만 원 그리고 재무관리 연습서도 들었는데 얘는 위너스 홈페이지가 사라져서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대략 아마 두 개 합치면 50만 원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예 때 유예 강의랑 GS 응시비랑 이런 것까지 합치면 아마 77만 5천 원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책값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이거든요. 지금 제가 위에 칸, 2칸, 2칸인데도 이것도 엄청 많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책값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라서 정확하게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뭐 식비도 있고 커피도 있고 영양제 비용도 있고 그리고 저는 자취했기 때문에 월세 비용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 시 학벌이나 학점이 중요한지도 물어보셨는데 얘는 사실 제가 이제 입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중요하다,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환학생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교환학생 지원 자체는 저는 교환학생에 대한 로망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공차 끝나고 이제 자기소개서랑 뭐 영어 성적 이런 거 따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지원하고 합격을 했는데 유예생 때 감사 공부하면서 뭐 그리고 저 미래에셋 장학금 받은 거 그것도 준비하고 기숙사 같은 건 빨리빨리 신청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유예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고 뭐 비자 발급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좀 급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유예 시험 끝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 합격도 미국에서 보게 되었어요. 너무 급하게 가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출국하기 전에도 좀 힘들었습니다. 비행기 값도 정말 남들 2배는 내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네요. 시험에 붙을 줄 예상하셨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미리 응시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조차 지식 수준조차 너무 늦게 된 편이라서 저는 그래서 애초에 좀 많이 불안해했던 상태였고 제가 처음 딱 나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전국 모의고사를 처음 봤을 때였거든요. 1월 말인가? 저희 학교에서 14등인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처음으로 나 이 시험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봤는데 그 뒤에 모의고사도 다 되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안심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험 때 경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학과다 보니까 경제를 원래 좀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경제가 좀 믿는 구석이 있는 시험이었고 저희 때는 경제 과목 비중이 지금보다 높았거든요. 제가 한 페이지를 아예 풀지도 못했나? 이렇게 어려운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원래는 늘 헷갈리는 문제도 한 번 더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게도 제가 정말 열심히 챙겼는데 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때 진짜 멘붕이 와서 당일날에는 제가 시험이 떨어진 줄 알고 집에 아빠 차 타고 가면서 엄마 아빠를 또 고생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미안함 때문에 진짜 막 펑펑 울면서 채점도 밤까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울해가지고. 근데 막상 채점을 보니까 점수가 합격권이어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주변에 그런 지인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순위를 200몇 등인가 100몇 등인가 올린 오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성향의 사람들에게 CPA를 추천하시나요? 숫자적 능력이 많이 필요한가요? 이런 거 질문해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게 저는 좀 3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숫자적 능력, 회계도 그렇고 특히 재무관리, 경제, 원가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숫자적인 능력이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또 2번째는 정말 암기형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법, 세법, 경영학 이런 것들은 진짜 단순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이게 애매한 게 1차라는 거는 결국에는 과락만 하지 않으면 총점이 높은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숫자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난 암기를 잘해서 뭐 이런 과목에서 점수를 얻어서 총점을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난 숫자적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과목들에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1차 합격에 유리한 그런 능력에는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2가지가 없더라도 엉덩이를 붙이고 노력하는 끈기 하나만큼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은 또 시간과 노력으로 저는 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또 합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험을 합격하는 거랑 합격해서 회계사로 일하는 거에 대한 적성이랑은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저도 요즘에 되게 고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향의 사람들에게 추천하는지는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다. 얄루! 네 여러분 지금 제가 1시간 34분째 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제 모든 수험생활을 공유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답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래도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댓글로라도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짜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라는 말도 있었는데 또 다음 연도 1차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같이 긴장하고 떨고 있는 모짜들도 있을 거고 또 이번에 1차 시험을 보고 온 모짜들도 있을 텐데 먼저 이번에 시험을 응시하신 모짜분들께는 정말 시험장에서 끝까지 앉아서 문제를 푼 그 끈기만으로도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수고한 스스로에게 정말 충분한 휴식이라는 보상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스스로에게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만에 하나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예상이 된다고 하시더라도 저도 정말 CP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 많은 수험생인 지인들을 봤고 학불의 당락을 결정짓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하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을 정말 저도 많이 봤는데 당장의 순간에는 울더라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합격 라인에서는 다 같이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 저의 말을 믿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시는 1차 준비생 모짜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제 초시 1류회라는 그런 결과를 달성한 제가 다른 세계의 사람 같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저도 사실 정말 3년 전에는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페인처럼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하던 정말 수험생 1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어두운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행복해 보이는 저처럼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꼭 힘내셔서 달리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수험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좀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겠다 하시더라도 제가 반드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장하니까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끝까지 한번 힘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이렇게 아마 엄청 길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CP 자격증을 획득하고 나서도 어떻게 저의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는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